그러면 이제 우리 페로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난 사실 몇 년 전서부터인지 어느 날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페로몬 향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광고가. 그래서 이게 뭘까? 난 사실 사이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이성을 냄새로 꼬신다?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혹한다는 게.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먼저 페로몬 향수가 실제로 어떤 이성을 유혹하는 힘이 있는 건가? 그 광고들 보면 너무 이렇게 그 섹스 어필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먼저 좀 생기잖아요. 좀 쓰기에도 좀 창피할 것 같아.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페로몬 향수들이 페로몬이라고 얘기하는 성분이 우리 그 그러니까 사양노루 생식선을 실시한 주요 성분이 머스콘이라는 거거든요. 머스콘. 이게 실제로 많은 향수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 페로몬과 어떤 화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작용점은 사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아요. 뭔가 이렇게 호감을 느끼더라. 그래서 영 없는 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광고에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체험 효과 같이. 그러니까 그냥 냄새를 맡는 순간 확 뭔가 나한테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어떤 광고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런 체험 효과가 있다면 그거는 금지해야 되는 약인 거고 정말 금지해야 되는 성분인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좋은 냄새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 그 머스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또 향료 성분들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은 있어서 쓰시는 게 사실 뭐 영 의미가 없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그 성분이 페로몬 향수에만 들어있느냐 강조를 해서 그렇지 컨셉을 잡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향수에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급 재료고 쓰는 거에 따라서 향수의 어떤 고급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너무 그런 식으로 페로몬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광고를 하다 보니까 더 싸게 느껴지는 거야.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사실 미안한 감정 같은 것들이 들어요. 대부분의 향수에 들어있으니까 그 향수를 쓰신다면 확실히 조금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페로몬이라는 성분이 네네. 좋은 냄새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냥 휙 눈이 돌아가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쵸.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참. 이게 머스콘 향인데 이게 그러니까 머스콘이라는 네네네. 성분 이게 이제 페로몬 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냄새는? 원액으로 맡아서 정확하게 조금 향 강도가 세실 거예요. 약간 살냄새 같고 또 땀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향이다 이런 냄새 이런 향은 아닌데. 네네. 근데 어떻게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장미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성분 같은 것들을 쭉 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맡아보라고 하면 이거 뭐야 무슨 냄새야 왜 이래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 그런 어떤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머스콘이라는 그 페로몬 그 향수의 주 원료인데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떤 냄새냐면은 이게 뭐랄까 약간 꼬릿한 냄새 예. 그런 냄새도 나고 텁텁하면서 뭔가 신 냄새 기도 하고 약간 땀 냄새 같기도 하고 땀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에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다른 향수에는 보통 몇 가지 원료가 들어가지? 향수 타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전통적인 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식한 향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 들어가면 100여 가지 이상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현대로 오면서 이제 그 특이한 성분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요즘에는 작게 들어가면 10개 이하의 어떤 성분들로 만들어지는 향수들도 있고요. 많이 들어가면 진짜 몇백 가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나의 향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몇십 가지에서 몇백 가지의 그 원료들이 이제 조합이 되는 건데 네네. 그 원료들 각각의 향이랄까 냄새는 이런 건가 보지? 그러니까 자체는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어우러졌을 때는 또 질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향수의
좋은 냄새들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냥 냄새가 좋은 이것저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더 좋은 냄새가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아니네. 네, 그렇진 않습니다.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페로몬이라는 게 정말 이성을 유혹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만든 게 페로몬 향수잖아. 네네. 그럼 내가 만약 이 원액을 내가 좀 찍어 바르고 다니면 모두 나한테 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연출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를 쓰는 남자들 또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본인의 취향이 있구나. 취향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멋져요. 향수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뭔가 패셔너블하고 뭔가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또 주니까 네, 그렇죠. 플러스가 된다. 데이트하거나 할 때 데이트가 있어서 내가 오늘 향수 이런 걸 뿌리고 왔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있으면 페로몬 향수가 나왔으니까 이성과의 어떤 향수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나 오늘 이런 향수 뿌렸는데 어때, 잘 어울려? 뭐 이런 이야기거리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보통 목 뒤라든지 손목 같은 데 많이 뿌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한번 맡아봐. 내 냄새 어때? 한번 맡아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일단 또 여자분이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계시면 너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아. 칭찬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데 뿌리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 좋은 점이 뭔가 뽀뽀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냄새 정도 맡아볼 수 있잖아요. 무궁무진합니다. 향수의 매력이라는 거는. 근데 난 그 말로만 듣던 진짜 그 페로몬 그 원액을 이렇게 냄새 맡아보니까 좀 뜻밖이네. 난 정말 뭔가 엄청난 향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다 섞여서 이제 좋은 향이 나는 거구나. 또 하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내가 어떤 책들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 뭐 왕의 후궁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왕이 온다 그러면 사양을 이렇게 사양 주머니, 사양 주머니를 허리춤에다 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많이 나온 거를 많이 읽어본 기억이 나네. 근데 그 사양도 이런 냄새인 거 아닌가? 그쵸, 사양도 이런 냄새죠. 이 냄새가 이성한테는 그렇게 어떤 뭔가 호감이 됐든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은은한 뭔가가 있다는 거네. 네네. 우리가 원액을 직접 맡아서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희석될수록 또 은은하게 나면서 또 다른 느낌이 나니까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될 때는 더 좋은 냄새를 나요. 네. 그러면 지금도 이 머스콘이라는 게 그 사향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만든 게 이건가? 사실은 지금은 다 합성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양도로 생식선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 동물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천연향 같은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네, 법적으로 또. 그러나 어쨌건 자연 아주 똑같다는 건가? 아니, 완전 화학적으로 동일하죠. 완전히 똑같은. 동일하게 합성해서. 화학적으로. 하여튼 뭐 이 향수의 세계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향이 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배우려고 생각하고 조금씩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고 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네. 향수에 대해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기보다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악취를 없애는 부분, 그다음 개성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에 맞는 연출을 하는 부분.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의심만 있으면 충분히. 향수 뿌리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 나 예전에 난 향수를 처음에 뿌리는 법을 어떻게 알았냐면 7년 전, 한 10년 전인 것 같아. 그때 방송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유시원이라고 탤런트 있거든. 그 유시원이라는 그 남자 탤런트가 향수 뿌리는 법 해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나왔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허공에다가 쫙 뿌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을 싹 간다는 거지. 그래서 난 그게 처음에 향수 뿌리는 법인 줄 알았어. 약간 우스갯소리였더라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골고루 이렇게 향이 묻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공중에 뿌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마무리를 하세요. 원래는 향수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도버 같은 스틱이 달려서 이렇게 아니면 뭐 구멍에서 이렇게 올타입고 맞아.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 펌프가 나오고 나서는 스프레이가 나오고 나서는 골고루 넓은 면적에 뿌려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사실 뿌려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손목하고 이 귓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는 근데 여전히 그래도 이게 의미를 갖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맡을 때 내가 내 향을 확인할 때 좋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 허그를 한다든지 가까이 갔을 때 이런 데서 나는 냄새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릴 때 편하게 뿌리셔도 되는데 향에 따라서 흰옷 같은 데 너무 가까이에 뿌렸을 때 뭉쳐서 약간 뭐 얼룩이? 얼룩이 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그냥 편하게 뿌려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던 이 손목과 귓볼은 그러니까 이 뿌리는 퍼퓸 이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찍어 바를 때 이제 네네. 주로 했던 방법이 있구나 이게. 네네. 아. 근데 스프레이가 나오고 나서는 그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그냥 뭐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뿌려도 된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렇게 막 비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비비는 거 아닌가? 비비면 이게 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트레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깨지는 면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고 이렇게 그 정도 톡톡 쳐주는 정도면 적당하고요. 사람마다 이제 본인 취치가 있으니까 같은 향수를 뿌리더라도 똑같은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이제 섞이니까 내 원래 내 채취하고 원래 취치가 또 있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향수를 찾아서 나만의 어떤 냄새를 하고 싶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내 냄새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향수를 쓰더라도 나만의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는 게 또 향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뭘 알아서 이렇게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해봐라고 해주는 게 좀 사실 편하잖아. 편하고 그러니까 젊은 남성 20대에게 어울리는 거는 어떤 향이 괜찮을까? 일단 남자들한테는 시트러스류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트러스류가 아까 감귤류요. 감귤류 향. 네, 뭐 레몬이라든지 뭐 베르가못 아니면 뭐 그레이프플룻, 라임 뭐 이런 것들 남자들한테는 다 어울리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고 슈트 같은 것들을 좀 갖춰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우디 타입이라든지 머스크 노트의 향들도 괜찮고요. 20대들은 이제 사실 뭐든지 소화하기 좋은 나이기는 한데 좀 더 이제 뭐 시트러스가 좀 너무 많이 뿌려서 흔한 것 같다. 그럼 약간 허브 타입의 느낌들, 그린 허브 계열의 어떤 향들을 쓰시면 좀 자기 개성도 드러낼 수 있고 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 정도 이제 나이대로 가면 시트러스는 무조건 괜찮은데 여기다가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약간 그 스파이시한 것들이 가미된 우디, 스파이시 우디. 스파이시 우디. 네, 그러니까 상쾌한 느낌들과 또 그 허브 특유의 스파이시 특유의 약간은 강인한 느낌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냄새들도 좋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네. 아니면 뭐 여성들이라든가 좀 활동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것일 거고 30,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직장인이라는 전제하에 비즈니스용으로 뭔가 신뢰감을 주고 호감을 줄 수 있는 향 계열이 있을 것 같거든. 분명히 있죠. 일단 저희 이제 향수를 팔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조사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30대, 40대들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건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들이 약간 시원한 느낌의 스파이시하고 약간 어떤 마린 노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괜찮지. 우리 뭐 공중파 아닌데 어때? 불가리 향수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손꼽으시더라고요. 신뢰감을 좀 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한 50대 중반 이후 60대 이런 분들 이럴 때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독특한 체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안 좋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이 괜찮을까? 시트러스 타입이 소취에 굉장히 좋아요. 냄새를 없애는데 가볍게는 시트러스 타입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자리에 정장을 갖춰 입고 간다. 그럴 때는 약간 무게감 있는 우디 쪽 어떤 타입들 아니면 오리엔탈 타입이라고 해서 우디와 스파이시 그런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애니멀릭한 어떤 성분들이 같이 있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내 향수를 뿌려주시면 약간 무게감도 있으면서 냄새 잡는 데도 조금 좋고 사실 향수를 어떤 걸 사야 될까 그렇지.
그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향이 뭐 지금 얘기는 해줬지만 내가 가서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시트러스 타입의 뭐 이런 거를 보면 나오나? 뭐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실용적인 이제 가서 어떻게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향수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나한테 어울릴 만한 거를 좀 추천을 해달라.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것들을 좀 맡아보고 싶다.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받아서 일단 사용해 보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우리가 향수를 쓰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쓰겠다고 모든 걸 공부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향수 가게 한번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좀 부끄러워 하세요. 향수 가게, 뭐 화장품 샵 들어가는 걸 부끄러워 하시는데, 전혀 부끄러워 하실 일 아닙니다. 가서 편안하게, 나한테 어울릴 만한 거, 내가 이런 옷차림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나한테 어울릴 만한 걸 좀 추천을 해줘.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하긴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그 뭐라 그러지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향수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 그리고 다 한번 뿌려볼 수 있게 다 설치돼 있고 나도 가끔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뿌려보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여자들은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이 거기 서 있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 뭐라 할까 좀 민망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 정말 어쨌든 뭐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보기도 좋고 호감도 가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뭐 일일이 물어보고 하기가 조금 부끄럽다,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시면 병마다 이제 브랜드 로고들이 다 붙어 있을 테고 병에 또 색깔이라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병의 모양 같은 것들 패키징을 보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향수 전문 브랜드들 똑같은 병에 쭉 담겨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패션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향의 어떤 느낌을 사실 비주얼라이징을 잘 해서 패키징에 적용을 해 놓은 거니까 그 패키징 보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패키징이 까맣고 뭔가 그런 블랙의 느낌이구나. 내가 블랙의 어떤 옷차림을 좋아하는데 그럼 잘 맞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패키지의 색상이 내가 입는 옷의 색상과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생각해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이렇게 보면 파란 느낌의 어떤 패키지에 돼 있고 뭐 그렇다 그럼 시원한 향. 내가 좀 시원하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럼 고르셔도 무방해요. 다 맡아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그런 것들 보고 맡아보시는 것도 팁입니다. 나 지금 이거 뿌려봤는데 이게 향이 참 좋은데 이게 이름이? 이거 어떻게 이건 직접 네, 직접 만든 향수고요. 이타카라는 제목인데 율리시즈가 그 트로이의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다가 이제 신들의 어떤 미움을 사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돌아가려고 했던 그 고향의 이름이 이타카거든요. 호메로스 이후로 수세기 동안 많은 어떤 문학가나 예술가들한테 이타카라는 게 그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국적인 어떤 느낌인데도 개성 있는 향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향이라서 이렇게 파리로 모니터 많이 보시니까요. 제가 이거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광고 한번 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남자분들도 좋아하고 특히나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아까 페로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 향수에 기본적으로 모스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머스콘 사향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네. 그럼 이거는 어디서 구입을? 사실 펀딩 통해서 이번에 생산을 했고요. 지금 따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사기도 힘드네. 그렇죠. 펀딩 하신 분들의 어떤 그 희소성, 향수 같은 게 또 희소성. 펀딩이라는 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만 이렇게 실험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처럼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향수의 매력 중에 이제 많이들 안 쓰는 향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시스템을 갖추고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올리브영 같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 가보면은 뭐 대부분의 향수들이 프랑스라든가 뭐 그 일단 유럽 쪽에서 온 것들 그 브랜드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 그 얘기는 한국보다 유럽이 아니면 프랑스가 훨씬 이 향수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게 뛰어나다는 얘기인 건가? 사실은 노하우가 더 많기는 하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향수가 프랑스 중심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국 조향사들도 향에 대해서는 사실 잘 만들어요. 한국인들의 어떤 유전자에 사실은 잘하죠. 분명히 기술적인 것들은 빨리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향에 대한 전통이 있는 나라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다 보면 상의감 같은 게 나오잖아요. 상의감이 뭘 하는 그 직책이냐면 옷을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옷을 관리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옷의 냄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대감집에 이렇게 보면 안방에 향로가 있잖아요. 항상. 그게 사람들이 난방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근데 생각해 보시면 향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향이 있는 어떤 풀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태워서 방에다가 은은하게 향을 뿌리고, 그다음에 옷을 대감님들 도포 같은 것들 거기 올려서 말리기도 하고 향을 입혀요. 우리가 이제 금수강산이다 보니까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냄새가 특별하게 나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향수라는 이런 것들이 뭐 따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어떤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좋은 냄새에 익숙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통도 분명히 있는 그런 민족이라서 향을 잘 만들어요. 국내 조향사들도 기술적으로는 너무 잘 만들고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법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화장품 법규가 제일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쓰려면은 그 신규물질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한계라는 게 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국내 향수들 굉장히 잘 만듭니다, 사실은. 오늘 그 우리 이성민, 우리 회사 이름이 참 어떻게 되지? 퍼퓸 라이퍼라는 제 개인 어떤 브랜드가 있고요. 향수를 만드는. 그다음에 르보트르라는 르보트르 디퓨저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향수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만 나도 이제까지 알고 있다가 깊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또 향수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걸 조금 듣게 되니까 나도 어떤 향수를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향수에 대해서 또 뭔가 남들한테 조금 아는 척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하여튼 하는 사업도 아주 좀 잘 성공하고, 뭐 이타카 아주 멋진 향수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 말처럼 그냥 조금만 뿌려도 상대방이 나한테 훅 빠지는 그런 매력적인 향수 좀 만들어주기를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머니토크기도 하니까 저희 돈이 이렇게 잘 불리는. 맞아. 부자들에게 나는 냄새. 그러니까 돈 냄새 나는 향수.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향수라는 게 알아볼수록 이것도 참 매력 있고 좀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향수가 정말 사람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상대에게 어떤 호감을 주는 면에서, 혹은 또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향이 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